이 모든 것의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 국토를 분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 광역이 다 독립된 자율적 국가로서의 국가성을 부여받아서 입법, 사법, 행정의 그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중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탈중앙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제 국가를 만들고 대전환의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법부도 분권화되고 어떤 대법원장 한 놈이 나타나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개수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있어요. 신뢰도가 22%입니다. 30년 전에 32%였다 22%로 추락했어요. 22%면 윤석열 지지율보다 못한 신뢰도입니다. 심각하죠. 독일은 70%의 신뢰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위스는 83%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1위서부터 10위까지를 한번 봅시다. 다 뭐예요?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게르만 모형의 구조와 시스템을 우리식으로 받아들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된다. 구조와 시스템은 문제다. 아니, 스위스 애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2개씩 달린 애들이 아니야. 노르웨이 애들, 덴마크 애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잘난 놈들이 아니야. 잘나기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잘났어. 그런데 왜 이 꼴이냐 이거야. 구조와 시스템 문제거든. 그것을 우리 건민 내에서 이렇게 가도록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면 된다.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회원들이 10만 명만 되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50만 명만 되면 꼼짝을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10만 명, 50만 명이 되도록 건민내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꼭 건민내에 가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왜 이 꼴이 됐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주권 재민 사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법부가 국민과 괴리된 채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쑥떡공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정관예우로 한번 판사 고위직을 했다가 나오면 엄청난 돈을 벌어. 검사들이 한 번 검사장 했다가 나오면 1년에 수십억을 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시민들이 장악해야 돼. 꼼짝도 못하게. 특정한 어떤 시민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집단 지성으로 사법체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독일의 최고법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와 뭡니까? 대법원이죠. 연방대법원이죠. 이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5개로 나눠져 있죠. 연방대법원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6개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주는 어떻게 해요? 주도 법원들이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고 각 주에도 각 주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특허법원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법원이 아니에요. 군사법원도 있고 법관 정원이 2019년도에 332명이었어요. 대법관의 정원이 그렇게 돼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16명으로 돼 있었죠. 네, 미카 키무라님. 이재명의 민주당은 망가진 나라를 구하고 친문 세력 사법부는 국민이 심판한다.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다. 독일 최고법원은 이렇게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요. 칼스루헤가 법원 도시예요.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인원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8명씩 1부 재판부와 2부 재판부가 있습니다. 8명, 8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사건이면 이게 아마 전원 재판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8명, 8명으로 판결하지만 큰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전원 재판부로 하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길 가본 적이 없어요. 법원에는 제가 그 도시에 있을 때 그 통역 때문에 법원에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이게 연방 대법원이나 연방 헌법재판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칼스루헤는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냥. 그 스투트가르트 옆에 있는 칼스루헤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연방 헌법재판소와 일반 연방 대법원이 있습니다. 일반 대법원이 거기에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그 다른 데 가 있어요. 라이프치히에 있습니다. 행정 연방 대법원이 있고요. 일반 연방 대법원 일부가 이렇게 칼스루헤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동독이 통일되면서 동독 지역에 두 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노동 연방 대법원인 칼스루헤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와 에어프루트가 다 그 동독 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옮겨놨습니다. 카셀에는 사회 연방 대법원이 있고 뮌헨에 재정 연방 대법원이 있습니다. 독일은 어떤 것도 한 곳에다 몰아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명령으로 조직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똑같이 재판을 합니다. 우린 대법원장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매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원 행정처, 이 처장도 대법관이거든요. 얘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하고 자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분산시키고 다 쪼개야 됩니다. 얘네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4명의 대법관이 있고 독일은 332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대법원 밑에 대법원 안에 법원 행정처가 있는데 그 14명이 다 이 주물러 터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독일 어떻게 되어 있냐? 5개의 연방 대법원으로 나눠 있고 법원 행정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행정 업무를 하느냐? 법원에도 행정 업무가 있잖아. 인사 문제, 조직 문제, 그 사무 처리 문제들이 행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법원에. 그것을 다 연방 법무부, 연방 노동사회부에서 처리합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다 처리해 줍니다. 판사는 뭘 하냐? 재판만 합니다. 대법원장도 재판합니다. 다 재판합니다. 아니, 판사가 재판하려고 판사가 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행정 업무를 해? 법원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려야 돼요.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세서 대법원장이 모든 걸 다 하도록 돼 있어요. 한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고 법관 인사를 자기가 알아서 하고 법원 행정처를 지휘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는 이 사법 시스템의 선진국에서는 일체 그렇게 주질 않아요.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독일 법원 구조는 이래요. 법원이 5개로 쪼개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별로 쪼개져 있죠. 일반 법원이 있고 노동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 이 써 있는 숫자는 전국의 그 법원 판사 숫자입니다. 1심 지방법원이 이렇고 각 주별로 항소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주에서 다 끝나. 재판이 사실은 다 끝났는데 공통적으로 연방으로 그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최종적으로 상고심을 맡습니다.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죠. 각 주가 그 뭡니까?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넘어서 뭔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게 있으면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연방 대법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 연방 대법원도 역시 다 행정 감독 기관에서 일반 행정 업무를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Aufsichtsorgan이라고 썼는데 행정 감독 기관이에요. 판사가 판결하는 걸 감독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판결하는 것을 감독하는 건 일반 시민들이 감독해요. 그리고 행정 업무는 연방 행정부에서 나가서 대신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야, 사법부야. 행정과 사법이 서로 협력해서 재판을 하게끔 한다. 그런데 그 재판은 판사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그 재판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 아니라 무슨 법원이라도 내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뭘 하냐?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위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재판소원이라고 그래요. 재판에서 결말이 났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도 결말이 났는데 근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면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재판소원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 연방재판소원을 했을 때 연방헌법재판소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아요. 여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된 사람들이 재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항상 남성에 비해서 어느 사회에서나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업법관의 수는 약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직업법관이 아닌 시민법관,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충 6만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8만 명 정도의 법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여성 비율은 직업법관 중에서 48.66%가 여성이라고 합니다.